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말도 많고요. 좀 채용을 줄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말들이 막 엄청 많아요. 사실 이 부분을 촬영을 안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또는 희망 회로를 안 돌려볼 수는 없는 건데, 정치적인 흐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느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는 설명회에서 했던 자료인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간 지자체 경합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능 자체를 축소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민영화는 아니다. 그런데 지자체 경합 기능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철도공사를 노린 것 같기는 합니다. 철도공사를 노린 것 같기는 한데 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SR이 내년에 이제 민영화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건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도 축소시키자. 그리고 기관관 유사 중복 기능도 통폐합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인력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건데, 12월 말까지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을 하는데 현 원차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떤 휴직을 낼 때는 정원에서 빠지잖아요. 대부분 이제 계약직이나 일반 임기제,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대체근력 공고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규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원래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해서 초과 현원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육아휴직 2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의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일반 임기제를 신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수 체계가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과급이 줄어드는 거고 봉급 체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안 해요. 원래는 2008년도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나왔었고 그것을 2년 동안 추진을 했어요. 정원을 감축하고 통합하고 폐지하고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하고 보수체계 합리화 한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계획은 이래요. 이때 당시에 공기업 선진화 3대 방향에서 민영화를 산업은행, 인국공, 기업은행, 토지신탁인데, 토지신탁 하나만 민영화 됐어요. 민영화가 쉽지 않아요. 살 사람이 있어야 민영화를 하는 거죠. 통폐합은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LH라는 거대 기업으로 탄생이 된 거죠. 기능조정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광공사, 코트라 등으로 기능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다시 돌아왔죠. 기능이 원래는 주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규 채용이라든지 민영화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는데, 7월 넷째 주에 혁신기관을 마련 배포하고요.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합니다. 8월 말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8월 말까지 이게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사실상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데 8월 말까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들도 전체적인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출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12월까지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11월까지 인센티브 검토를 하겠대요. 왜냐? 내년 예산에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올해 12월 달까지 공은이 의결을 거쳐서 확정 추진하고 점검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올해 채용을 많이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채용 자체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규 채용 규모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100% 못 믿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내년으로 미뤄질 거니까 양극단으로 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주목해야 될 공공기관인데 지금 재무위원기관 선정 결과로 놓고 보면 에너지발전공기업하고 토지주택공사예요. 그 다음에 자원공기업이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이 있는데 광해광업공단은 사실상 거의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메이저로 채용하는 공기업은 가스공사 정도. 그 다음에 전력공사, 발전자회사, 수력원자력이 있는데 이번 정부는 원자력에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력 원자력은 계속 채용을 할 것 같고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에너지 전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전력공사 하나 남아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는 워낙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전국에 난방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가스공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스공사는 수소기업인 거거든요. 이제는 가스공사기도 하지만 수소공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수소에 굉장히 진심인 공기업인데 이게 현대와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현대 이미 포기했던데요, 수소 포기했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 쪽은 아예 모빌리티 산업, 그러니까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모빌리티 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확장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현대가 수소를 포기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 전시회를 하거나 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여기에서 무너지면요, 현대도 지금 투자한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도 민간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현 정부에서는 가스공사를 제재하는 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남는 거는 하나예요. 철도공사하고 전력공사. 내년 상반기에 전력공사하고 철도공사는 이게 시행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인원을 채용할 가능성들도 있어요. 1, 2월 달에 조금 더 빨리 채용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 발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좀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하반기로 완전히 뒤로 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드리지 못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가 사회보건복지라든지 산업무역국제라든지 이런 쪽인 거죠. 그래서 2023년에는 지금 정도의 채용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타작 정도는 날 건데 아예 채용을 안 하지는 않을 거다.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제대로만 해주신다면 약간의 희망회를 돌려보자면 너무 걱정할 것만큼의 가뭄은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깝잖아요. 공부한 것들 놓치지 말고 잘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 이번에 공기업 준비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